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인 평택 캠퍼스입니다. 지난해 한미 정상이 찾았을 때조차도 공식 행사장 정도만 공개했을 정도로 반도체 공장 내부 생산 시설은 특급 비밀입니다. 장비와 공정을 보면 전문가들은 대략 기술을 눈치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미국 반도체 공장에 보조금을 주는 조건으로 미국 정부가 우리 반도체 공장 시설을 둘러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70쪽이 넘는 지원금 신청 공고문에서 가장 논란이 된 건 이 한 문장입니다. 보조금을 받으려는 기업은 미국 정부의 생산 시설을 공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국내 반도체 업계에선 상식 밖의 독소 조항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반도체 생산 시설은 사진 한 장밖에 나가선 안 되는 최고 보안 시설이기 때문입니다. 해외 경쟁 기업이 보게 되면 삼성이나 SK의 반도체 제조법을 알아낼 수도 있습니다. 공개하면 안 되는 공정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전부 영업 비밀이란 말이야. 뭐 단순하게 공장의 장비가 어떻게 배치가 돼 있다 뭐 이런 것만 보는 게 아니거든요. 독소 조항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보조금 신청서에 반도체 원료와 생산 장비를 뭘 썼는지, 상위 10대 고객은 누구인지 적어내야 합니다. 받은 보조금을 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1억 5천만 달러 이상의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수익을 많이 내면 보조금의 75%까지 미국 정부에 돌려줘야 한다는 조항을 넣은 겁니다. 미국 텍사스주에 22조 원 규모의 공장을 짓는 삼성전자는 3조 4천억 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데, 큰 수익을 올린다면 직접 손을 쥐는 보조금은 1조 원이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자기 정보를 밝히고 심지어 이익이 났을 때는 환원을 할 돈이면은 실제적으로 받을 수 있는 보조금 금액이 얼마 안 된다는 소리가 되거든요. 이게 그까지 필요하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기업의 경영권을 침해하는 독소 조항이 곳곳에 담긴 공고문에 우리 기업들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JTBC 공다소입니다. 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취임할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망친 동맹을 복원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을 보면 동맹국 반도체 기업을 오히려 옥죄고 있습니다. 그래도 세계 최강 미국이 주도하는 일이어서 기업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오늘 바이든 대통령은 사정은 모르고 자랑만 했습니다. 바로 워싱턴 연결하겠습니다. 김필규 특파원,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이 법을 설명하면서 한국을 콕 집어 얘기했다죠? 네, 민주당 하원 의원 연찬회 자리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직접 먼저 들어보시죠. South Korea asked them, why were they investing in America? You know what they said for real, the CEO? Because you have the best workers in the world and it's the most secure investment I can make anywhere in the world. We made it clear to folks, if you want to participate in the CHIPS program, you also have to provide for child care for your employees. 예, 초과 수익 환수, 보육시설 설치 등 반도체 생산과 무관한 조건을 내세운 걸 다시 강조한 건데요. 원래 당내에서 입법 성과를 자랑하는 자리기는 했지만 마치 먼저 투자하고 싶다는 한국 기업의 요청에 미국이 마지못해 조건을 걸고 응해준 것처럼 들릴 수도 있는 대목입니다. 예, 마치 그래서 보조금 안 받을 거야? 뭐 이런 기류 같은데, 지난해 논란이 됐던 한국산 전기차 차별법 때와 좀 비슷한 입장으로 보입니다. 네, 지난해처럼 미국이 자국 이익만 우선 챙기고 동맹의 입장은 신경 쓰지 않는 상황이 재현되는 건가 우려되는 분위기인데요. 뉴욕타임스는 거의 70조 원을 들이는 반도체 지원법 자체도 성공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없는 정책 여러 개를 덧붙여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이런 조건 탓에 장차 기업들의 외면을 받을 수 있다. 또 반도체 지원법의 목표는 중국을 이기는 거지 중국의 중앙통제식 계획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는 비판도 현지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기입니다. 앞으로 우리 반도체 기업이 미국의 보조금을 받아도 10년 동안은 중국 생산량을 5% 이내에서 늘릴 수 있습니다. 일단 중국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데 숨통이 트이긴 했지만 미국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을 더 조이고 있어서 언제 문제가 불거질지 여전히 우려가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김필규 특파원입니다.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반도체법 가드레일 세부 규정에 따르면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10년 동안 중국에서 첨단 반도체의 생산 능력을 5% 이상 키우면 안 됩니다.
미국과 중국에 모두 공장이 있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모두 그 대상입니다. 규정을 어길 경우 받은 보조금을 반납해야 합니다. 기술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해 한 웨이퍼에서 나오는 반도체 칩수를 늘릴 수 있게 허용한 건 그나마 다행입니다. 하지만 이미 수십조 원씩 투자한 중국 사업이 계속될 수 있을진 불투명합니다. 이날 상무부 관계자는 한국과 대만, 일본 특파원들을 긴급히 불러 이번 가드레일 규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These guardrails will help ensure that malign actors do not have access to the cutting-edge technology that can be used against America and our allies and partners. 이날 상무부 고위 당국자는 동맹을 배려하는 게 맞냐는 기자 질문에 그간 한국 대표단을 꾸준히 만났다며 경제, 안보 면에서 이 규정이 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답했습니다. 미국이 중국식 산업 정책을 따라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엔 모든 것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한다며 미국이 그간 해온 방식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미국 정부가 미국 내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 보조금을 주겠다며 대신 여러 조건들을 지키라고 하고 있죠. 이번에 그 세부 조건들이 공개됐는데 예상 수익과 생산량, 심지어 영업비밀인 합격품 비율까지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이 정도면 보조금 안 받는 게 차라리 낫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미국 상무부 산하 국립표준기술연구소가 오늘 공개한 반도체 보조금 세부 지침입니다. 보조금을 신청하려면 영업기밀에 해당되는 항목을 공개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손익계산서와 대차 대조표, 현금 흐름표 등 기업의 예상 현금 흐름과 예상 수익 등을 표로 만들어 엑셀 파일로 제출하라는 겁니다. 예상 수익을 산출한 근거도 제시하라고 했습니다. 사실상 기업의 영업 전략을 다 내놓으란 겁니다. 반도체 원판인 웨이퍼의 생산량과 수율, 다시 말해 합격품 비율도 공개하라고 했습니다. 수율은 해당 기업의 반도체 공정을 짐작할 수 있는 숫자여서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핵심 기밀입니다.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는 삼성전자와 지으려는 SK 하이닉스 입장에선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미국이 요구한 이익 공유 때문에 보조금을 받아도 남는 게 별로 없는데 재무와 영업 기밀까지 내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업의 그 민감한 정보가 미국 상무부에 제출이 되면 그런 것이 잘못 다른 쪽으로 흘러들어갈지 우려가 되는 상황도 있고 또 나중에 우리가 보조금으로 지원받는 액수 자체가 줄어들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사항도 큰 게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반도체 업계에선 다음 달 말 한미 정상회담 때 정부가 미국과 추가 협상을 통해 과도한 요구를 못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